자, 첫 번째는 경험 개방성이라고 했었죠. 제가 판서하는 이유는 왜 판서를 하느냐면 이 반대 개념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 적어 놓는 게 좋으니까요. 기타 가치의 조건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감정과 태도를 자유로이 경험하는 거예요. 자유로이 경험 가로 묶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경험을 안 해보는 것이 반대죠. 그래서 방어적인 삶이라고 해요. 방어적인 삶이 경험을 안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존적인 삶이 경직성이나 경험에 대한 의도적인 구조가 없는 삶이다 라고 했어요. 이걸 달리 말하면 매사 충실한 삶이에요. 매사 순간순간 충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존적인 삶이에요. 실존적이라는 단어 안에 here and now가 들어있어요. 지금 여기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는 전에, 과거에 그 말이에요. 과거에 부모로부터 습득된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습득된 방식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반대 개념이 돼요. 자, 세 번째가 유기체에 대한 신뢰죠. 세 번째가 유기체. 이게 자신, 자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유기체에 대한 신뢰. 자, 이것을 내자로 자기 신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반대는 자기를 불신하는 거죠. 가장 만족스러운 행동에 도달하는 믿을 만한 수단이 자신의 유기체임을 믿는 상태인데 자기 불신, 유기체의 불신, 이게 반대가 될 것입니다. 유기체의 불신으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자유의식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유의식이 있습니다. 자, 선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동에 대한 선택이나 행동에 대한 자유, 이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반대 표시는 자유가 없는 거죠. 자, 삶에 대한 개인적 지배의 가로, 개인적 지배를 한다. 그 말은 선택에 있어서 자유를 충분히 만끽하는 거예요. 그것은 일시적인 생각이나 환경, 과거 사건들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유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 무엇인가에 의해서 내가 이끌리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자유가 없고 무엇에 의해서 이끌리는 것. 이런 것들을 조작되는 느낌이라고 해요. 조작되는 느낌. 이것도 반대 개념이 되겠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되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창조성입니다. 다섯 번째, 창조성. 창조성의 개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타인들로부터의 인정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창조성을 발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존재하는 모든 영역에서 가로 창의적인 자세와 삶으로 스스로를 표현하는 거예요. 가로 닫고 창의적인 자세가 중요한 단어가 돼요. 그러면 반대는 뭐냐? 일상적이고 틀에 박힌 겁니다. 일상적이고 틀에 박힌 삶을 우리가 창조성의 반대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의 조건 5가지는 이쪽에 있는 5가지고요. 자, 이쪽에 있는 5가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5가지는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반대로 해서 이 시험에서 출제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옳게 짝지어진 것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죠. 자, 로저스의 충분히 기능한 사람의 조건 5가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리합니다. 인간 중심 상담 이론 로저스입니다. 자기 실현은 선천적의 동그라미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선천적이며 기본적인 동기가 됩니다. 2번, 내담자의 문제는 긍정적 존중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으로 끊어요. 유기체의 자기조절인 가치화 과정에 어긋나게가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죠. 어긋나게 가치를 조건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가치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내적 가치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나한테 하는 가치 조건이 있어요. 그게 외적 가치 조건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가치화하는 과정의 내적 가치 조건화와 부모가 나에게 가치 조건화하는 외적 가치 조건화가 맞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걸 도식화하면 이렇게 돼요. 부모로부터 가치 조건화가 이루어졌다. 부모로부터 가치 조건화가 이루어졌다. 그것은 부모로부터 가치 조건화가 된 거니까 외적 가치 조건화라고 그래요. 외적 가치 조건화라고 그래요. 자, 이쪽은 뭐냐? 자신의 가치 조건화입니다. 자신의 가치 조건화. 자,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치 조건화를 했다. 그래서 내적 가치 조건화라고 해요. 자, 이 두 가지가 일치하면 좋은데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자, 부모로부터 가치 조건화된 게 제가 앞에서 살짝 말씀드린 게 의대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경험해 본 결과 내적 가치 조건은 음대다. 서로 일치하지 않잖아요. 일치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이 내담자에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2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상담자로부터 지인소라고 1. 공감적이고 2.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3. 이것을 받는다면 내담자는 변화될 수 있다라고 봤고 네 번째 주요 개념으로는 유기체부터 가로 유기체의 자기 실현, 주관적 경험, 가치의 조건화,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등 가로 닫고요. 긍정적 존중의 욕구 이런 것도 있다 그랬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 상담자의 주요한 특성은 진솔성,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 있다. 꼭 외우십시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적극적 경청 이런 거 나오면 안 되고요.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을 보겠습니다.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 관한 설명인데요.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지문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다 앞에서 지문에서 유사하게 다 나온 것들인데 인간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현실은 서로 달라요. 그래서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 자신의 주관적인 세계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한 해석을 떠난 객관적 현실은 무의미합니다. 2번 인간은 자기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성장지향적 성향을 타고납니다. 공감이란 내담자 입장에서 그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되 동일시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시하면은 이게 몰입이 돼버려요. 감정이입이 아니라 몰입이 돼버려요. 그래서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다. 밑줄 쫙 그어주셔야 돼요. 자,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시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내면 세계를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능력이지 동일시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가 중요한 대목이에요. 3번 별표. 가치 조건화는 주요한 타인의 평가에 의해 유기체적 경험이 왜곡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중요한 타인이 누구냐? 부모님 생각해봐요. 부모님의 평가에 의해서 유기체적 경험이 왜곡될 수 있는 거. 그러면 여기 가치 조건화는 외적 가치 조건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가치의 조건화 하면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어떤 선택적인 가치 조건화를 말하는 것이라서 뒤에 유기체적 경험이 왜곡되는 것 이렇게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째, 상담의 목표는 자기 개념과 유기체적 경험만 동그라미 불일치를 제거해야 되겠죠. 제거함으로써 충분히 기능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충실한 삶, 그 다음에 경험 개방성, 자기 신뢰, 선택이나 행동의 자유, 그 다음에 창조성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자기 개념과 경험의 불일치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되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자아실현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출문제 확인학습에 별표 쳐주시고요. 이거 여러 번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간중심 상담 이론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6절 게슈탈트 치료가 있습니다. 형태주의 상담 이론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 문제를 되게 보면요.
게슈탈트 치료로 나와요. 그래서 게슈탈트 치료가 대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자는 펄스입니다. 프리츠 펄스예요. 자, 이 게슈탈트 치료의 개요가 있는데 여기 내용이 좀 길어요, 여러분. 그렇죠? 보시면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면서 이거는 좀 정리해 나가면서 보겠습니다. 미리 키워드를 적시하지 않고 교재를 보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게슈탈트 치료의 개요입니다. 우리가 이제 6번 게슈탈트 치료라고 써야 되겠죠. 자, 게슈탈트 치료에서 게슈탈트는 독일어인데요. 형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형태주의 상담 이론이라고도 해요. 형태주의 상담 이론, 프리츠 펄스가 대표적인 학자가 되겠습니다. 자, 게슈탈트 치료의 개요에서 첫 번째 형태주의 상담 이론, 게슈탈트 치료는 현상학, 동그라미 1, 실존주의, 동그라미 2,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했어요. 현상학, 그 다음에 실존주의의 영향. 현상학과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그 근거는요. 지금 그리고 여기를 강조하거든요. 지금 여기를 강조한 학자가 바로 펄스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인간은 인생에서 자기 자신의 길을 찾아내고 개인적인 책임감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자기 자신의 길을 찾아낸다. 자기 자신의 길을 찾고 그 다음에 책임감. 책임을 수용한다라고 했죠. 책임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책임을 수용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지문 어디서 많이 비슷하게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길을 찾고 책임을 수용하는 것은 실존주의와 연관성이 많죠. 실존주의 상담이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의미를,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 그 다음에 자유와 책임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게 실존주의 상담이잖아요. 세 번째 형태주의 상담 이론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이 어떻게 지금 여기 나오죠. 지금 여기 지금의 현재의 현실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방해하는지를 끊어요. 각성하도록 awareness라고 써져 있죠.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하도록 돕는 접근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현재의 현실이란 말이 나오죠. 지금 여기 실존주의는 현상학은 현재를 강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이 어떻게 지금 여기를 현재죠. 지금 여기를 느끼고 또는 방해하는지 그것을 각성하는 겁니다. 각성하는 거, 알아차림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현재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 그것을 상당히 알아야 돼요. 내담자가 지금 현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지금 방해하고 있느냐, 그러한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각성이라는 단어, 이 각성의 다른 말이 자각이고 그 다음에 알아차림이거든요. 이런 단어들을 좀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돼요. 시험 볼 때. 게슈탈트 치료 상담은 지나치게 사회화되어 있고 차분하며 억제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조금 알아차림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신경증, 공포증, 완벽주의, 무력증, 우울증 등으로 기술되는 사람에게 효과적이다라고 해요. 4번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5번 형태주의 상담 이론 학자인 프리츠 펄스의 가장 중요한 공헌은 현재, 동그라미, 현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충분히 경험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를 제가 현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현재를 인식하고 이렇게 쓸게요. 현재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경험하는데 초점을 둔다.
자, 현재를 인식한다. 지금여기. 충분히 경험. 이것은 또 현상학 이론과 연관성이 있죠. 현상학 이론에서 이거를 강조한다라고 했잖아요.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개요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네요. 그렇죠? 이 내용들을 좀 잘 알아놓으시고요. 형태주의 상담 이론에 8가지 인간관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인간은 통합된 부분들로 이루어진 복합물입니다. 통합된 부분들로 이루어진의 밑줄. 인간은 환경의 한 부분이며 그 다음 가로. 환경과 분리하여서는 인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로 닫고요.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게슈탈트 치료에서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환경과의 접촉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환경과 분리해서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는 측면. 3번, 인간은 내적, 외적 자극에 의해 반응할 방법을 선택하며 세계에 대한 행위자가 됩니다. 인간은 모든 감각, 사고, 정서, 지각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잠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존주의 현상학도 그렇게 봤죠. 그 다음에 인간은 인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실존주의와 관련성이 있고요. 인간은 자기 자신의 삶을 효과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과거와 미래를 경험할 수 없으며 현재, here and now, 거기에서만 자기 자신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라고 봐요. 거기 8번만 별표 치세요. 인간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십시오. 여기 형태주의 상담 이론의 인간관이에요. 자, 이제 주요 개념이 나오는데요. 알아차림부터 쭉 나옵니다. 주요 개념이 상당히 많죠, 여러분. 주요 개념부터서는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각주도 주요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게슈탈트 치료의 개요를 보면 현상학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지금 여기를 강조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기 자신의 길을 찾고 책임을 받아들여야 되는 수용의 입장이다. 실존주의와 관련성이 있고요. 자신이 어떻게 지금 여기를 느끼고 있고 방해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현재를 인식하고 충분히 경험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은 현상학 이론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에요.